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할 내용은 배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배설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기본 개념을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콩팥. 오케이? 콩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콩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오케이? 노폐물을 걸러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걸러진 이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세 가지예요. 콩팥, 노폐물, 그리고 오줌. 자, 그러면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오줌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저 노폐물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노폐물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우리 이제는 CO2라고 써도 뭔지 알아먹어야 돼.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분자식이죠. 저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필수 영양소 세 가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였을 때,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탄수화물을 분해해도 생성되는 친구고요, 단백질을 분해해도 생성되는 친구고, 지방을 분해해도 생성되는 친구야. 이렇게 쓰니까 아까 수업을 해보니까 탄단지를 3개 전부 다 분해해야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 하나씩 분해해도 이산화탄소는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배웠죠? 뭐예요? 날숨으로 내보내게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이라고 하는 친구도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수 영양소 세 가지가 분해되고 나면은 생성이 되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도 날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숨으로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줌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에 조금 더 키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바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자, 이 암모니아는 주로 필수 영양소 중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었던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노폐물입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한 유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꿉니다. 그 후에 몸 밖으로 내보내게 도와주는 게 바로 저 간이고, 그 성분이 바로 암모니아다. 즉,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낼 때는 요소라는 성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저 콩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설계의 구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콩팥. 자, 콩팥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먹만한 크기로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콩팥이 하는 역할이 방금 이렇게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노폐물을 걸러준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콩팥이 그냥 한 덩어리로 땅 존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콩팥 겉질이라고 하는 곡과 속질과
가장 마지막으로 깔때기라고 하는 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둡시다. 이 콩팥 깔때기가 오줌의 1차 저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더 자세히 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네프론은 또다시 세부 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류가 가능해요. 첫 번째, 사구체가 있어요. 이 사구체는 실이 공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구체라고 불립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관은 뭘까요?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공처럼 모여 있다. 즉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다 라고 해서 보먼 주머니가 있어요. 보먼 주머니, 즉 사구체를 감싸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먼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가늘고 긴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의 이름이 세뇨관이에요. 세뇨관은 보먼 주머니 연결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콩팥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배설기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는 콩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줌관과 방광과 요도라고 하는 친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은 하나씩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방광이에요. 자, 방광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오줌이 모이는 장소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썼네, 깔때기도 오줌이 모이기는 해요. 몇 차? 1차. 그럼 방광은 몇 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2차 저장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에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결국 우리가 노폐물을 어떻게 걸러내는 거고, 그럼 그 노폐물은 어떻게 운반이 되는 거야? 운반이라고 하는 게 딱 머릿속에 있으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순환계. 즉 혈액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이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로 콩팥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간 겁니다. 콩팥 동맥, 그리고 콩팥 정맥. 이 두 친구. 자, 여러분, 콩팥 동맥은 노폐물을 가득 담고 콩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필터링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저 콩팥 동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콩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콩팥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잖아. 그러므로 필터링을 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므로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맥에는 콩팥에서 열심히 필터링을 한 후에 걸러진 혈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필터링이 일어난
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폐물이 상당히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저 자주 나와요. 콩팥 그림 그려놓고 동맥인지 정맥인지 써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이에요. 오줌 생성 과정.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과, 제육수, 분비. 자, 그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여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콩팥 동맥을 따라 타고 들어온 혈액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바로 이 여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과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공, 즉 사구체에서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였던 보먼 주머니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1차로 필터링이 슝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걸러지는 친구들이 있고 걸러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즉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들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류 등은 보먼 주머니로 쑥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환 파트에서 배웠던 혈구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동하지 않아요. 혈구는 뭐가 있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동하지 않아요. 왜?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큰 친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단백질.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우리가 영양소로 알고 있죠. 그쵸?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에너지를 내는 필수 영양소였죠. 포도당은 탄수화물, 아미노산은 단백질. 하지만 무기염류는 에너지는 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오줌으로 내보내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하는 게 무엇이냐? 제흡수예요. 야, 저 버리기 너무 아깝다. 다시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보먼 주머니와 연결되었던 관인 생유관에서 우리 몸으로 흘러주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100% 전부 다 이동하는 친구가 있고 대부분만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째, 100% 이동하는 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영양소를 내는 아이들은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전부 제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줌 액체 성분이죠. 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므로 물도 일부는 제흡수하고요. 또한 무기염류도 일부는 제흡수가 됩니다. 대부분. 자,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그래서 혈액이 완전히 깨끗해졌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100%를 전부 다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말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과예요. 아이고, 분비예요, 분비. 실수할 뻔했네요, 분비.
자, 그래서 분비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것이냐? 방금 이 과정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나머지 물질들이 전부 다 분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각각의 액체에서 어떤 성분들이 남아 있는지, 즉 성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성분 비교를 하는 성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단백질. 자, 여러분, 단백질은 여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므로 혈액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과가 된 액체라고 볼 수 있는 여과에게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줌에, 아니 애초에 여과가 안 돼서 통과를 못 했는데 그럼 오줌에는 남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오케이? 이거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포도당. 자, 포도당은 우선 혈액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과가 되죠.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과에게도 포도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흡수 과정에서 포도당이 전부 우리 몸을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오줌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는 요소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소는 중요한 거. 요소는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혈액에도 있고요, 여과에게도 있고요, 오줌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흡수 과정에서 물도 다시 빨아들이죠. 그러므로 요소는 점점점 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어디로 갈수록? 오줌으로 갈수록. 됐나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나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오줌에 단백질이 있다면 여과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만약에 오줌에 포도당이 있다면 재흡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개들의 기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포호흡이에요. 자, 우리 세포호흡 언제 배웠니? 4단원에서 광합성과 호흡 파트에서 배웠던 그 호흡 말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말고 세포가 에너지를 내는 거. 그때랑 똑같이 한번 강의를 해볼까? 세포호흡의 과정은 포도당을 산소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쵸? 자, 저 부분을 식물 말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기관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이 포도당을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 거죠? 어떤 기관계를 이용해서? 소화. 그쵸? 소화. 그리고 이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배웠던 기관계에서 누구를 통해 흡수해야 되는 거죠? 호흡계. 그 다음 이산화탄소 우리가 다시 내뿜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뿜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 생성된 물도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뭘로 내보냈어? 오줌. 즉 방금 배운 배설계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생성된 에너지를 각각에 전달을 해주고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뭘로 이동시켜야 돼? 순환을 통해서. 아하, 결국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배웠던 이 세포호흡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에게서는 그냥 뭐 포도당이 있으면 알아서 에너지가 생성되는구나, 그게 아닌 거죠. 그쵸?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낼 수 있는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계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움직이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상호작용해야 한다. 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즉, 소화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호흡도 중요한 거고, 배설도 중요한 거고, 순환도 중요한 거야. 과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뭐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공존하고 활기차게, 이쁘게 상호작용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이 상호작용, 즉 세포호흡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됐나요? 자, 지금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